서울의 중심가, 높이 솟은 빌딩 숲에 온마음 테크라는 회사의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대표는 38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수성가하여 이 IT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경제지에도 기술 전문지에도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젊은 성공 신화라고 불렀고 협력업체 사람들은 그의 탁월한 사업 소환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끔 깊은 밤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말없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뒤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박순례 여사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늘 아들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1살, 2살 먹으며 번듯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순례 여사의 마음 한쪽에는 늘 어린 민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을 여의고 서울 재래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새벽마다 고된 노동을 견디며 손수 만들어낸 반찬들로 아들의 학비를 벌었고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입지 못해도 아들만큼은 최고로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순례 여사의 반찬 가게 이름은 순례네 반찬. 정성 가득한 맛으로 시장 사람들에게는 이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순례 여사는 가끔 아들의 사무실에 몰래 찾아가곤 했습니다. 민준이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그녀의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순례 여사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누구보다 아들을 잘 알았습니다. 민준은 분명 능력 있고 똑똑했지만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순진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정이 많아 다른 이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간혹 상처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순례 여사는 그런 아들이 혹시라도 나쁜 사람을 만나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될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민준아, 돈도 좋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이다. 사람이 재산이야. 순례 여사는 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이런 가르침을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민준과 순례 여사 사이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진심 테스트였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줄 사람을 찾기 위한 일종의 위장된 재산 프로젝트였습니다. 민준이 가진 겉보기 재산을 부풀리고 실제로는 모든 재산을 어머니에게 맡긴 채 200억 자산가라는 타이틀로 살아가는 일이었지요. 이는 민준이 언젠가 어머니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도와달라며 간곡히 부탁한 일이었고 순례 여사 역시 아들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동참한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순례 여사에게 한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이수정, 32살의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신진 셀러브리티 마케터라고 소개하며 민준과의 만남을 즐거워했습니다. 처음 집에 데려온 수정의 모습은 단정하고 싹싹해 보였습니다. 순례 여사에게도 공손히 인사를 건네고 살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례 여사의 노련한 눈은 수정의 눈빛 속에서 얼핏 비치는 미묘한 무언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성공과 재산에 대한 호기심이 그녀의 단정한 가면 뒤에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 친구가 저를 참 많이 이해해 줍니다. 밝고 활기차서 제가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민준은 수정과 함께 있을 때면 평소보다 더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은 순례 여사에게도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육감은 수정이라는 여자가 아들에게 쉬이 진심 주식을 줄 만한 인물은 아닐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수정은 집안의 인테리어, 민준이 타고 온 고급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두 듣기 좋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탐색전이 섞여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순례 여사는 아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정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비상등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진심 테스트의 본격적인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이수정을 만난 후로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가 그의 일상에 스며들었고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사무실은 어느새 수정의 향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정은 민준의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회사, 그의 취미, 그의 미래 계획까지.
특히 온마음 테크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민주는 그런 수정의 관심이 자신의 일에 대한 진심 어린 지지라고 믿었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성공을 이루다니. 당신이 가진 재능과 비전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수정의 달콤한 말에 민주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줄 누군가를 원했고 수정이 바로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민주는 점점 더 수정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고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한편 박순례 여사는 아들과 수정의 관계가 발전해가는 것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수정이 아들의 사무실을 방문할 때마다 가져오는 반찬통을 비워 돌려주곤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직접 만든 반찬을 담아 보내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정이 민준에게 보내는 메시지들,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순례 여사는 진심보다는 계산된 욕망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그녀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했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아, 사람은 급할 때 본 모습이 드러난단다. 진짜 마음은 위기가 왔을 때 알 수 있는 법이야. 어느 저녁 민준이 어머니의 집을 찾아왔을 때 순례 여사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말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수정에 대한 그의 마음은 이미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웃으며 어머니, 수정이는 달라요. 제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순례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묵묵히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수십 년간 아들을 지켜온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정의 요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로 시작했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명품 가방, 기념일에 선물한 고가의 시계. 그러다 점차 그녀의 요구는 대담해졌습니다. 민준 씨, 내가 기획한 셀러브리티 마케팅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당신이 투자해준다면 우리 둘 다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수정은 자신의 마케팅 사업 확장을 위해 민준에게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기꺼이 그녀를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문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심 주식은 언젠가 빛을 본단다. 그는 오래전 어머니와 함께 계획했던 진심 테스트를 떠올렸고 이것이 바로 그 테스트를 실행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수정에게 회사의 일시적인 자금 경색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초기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 당분간 여유 자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물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정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한 작은 연기였을 뿐이었지요. 그래요? 그렇게 성공적인 회사가 자금 문제가 있다고요? 수정의 얼굴에 스친 실망감을 민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계속해서 이 연기를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탄 고급차를 평범한 국산차로 바꾸었고 평소 즐겨 입던 명품 옷 대신 캐주얼한 의상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급 레스토랑 약속도 소박한 동네 맛집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에 수정의 표정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열정이 사라지고 대화 중에 자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민준 씨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이렇게 인색하지 않았잖아요. 수정의 말에 민주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인색함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잠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뿐이야.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수정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의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데이트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민준은 어느새 수정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생각보다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장이 끝나고 문을 닫은 순례네 반찬 안에서 순례 여사는 내일 판매할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어머니 옆에 앉아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반찬을 담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마침내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례 여사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그 사람은 제 돈을 보고 다가온 것 같아요. 제가 회사가 어렵다고 하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순례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아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과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가진 것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과 진짜 내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지금 아프지만 이 경험이 나중에 진짜 사랑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민주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계획했던 진심 테스트가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상처받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야 할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수정을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수정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수정아, 사실 우리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일부러 그런 척한 거야. 수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혼란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내 돈이 아닌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수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하다니 당신 정말 이기적이군요. 난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네요. 수정은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그것은 비록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카페를 나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 위에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어머니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진심 주식은 언젠가 빛을 본단다. 그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들은 수정이 떠나간 카페에 홀로 남아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설계했던 진심 테스트가 이렇게 아픈 결과를 가져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다고 믿었던 그녀가 돈이라는 장벽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차가운 현실은 민준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하다니 당신 정말 이기적이군요. 수정의 마지막 말은 칼날처럼 아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녀의 분노와 경멸이 담긴 눈빛은 민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강변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고 강물 위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외로운 아들의 그림자를 더욱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는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한낱 허상이었음을 깨달으며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의실에 앉아 있어도 정신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했지만 감히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고 헬쑥해진 모습은 예전에 활기 넘치던 젊은 CEO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겨우 잠이 들면 수정의 차가운 얼굴이 꿈속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 박순례 여사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한없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의 집 앞에 반찬 도시락을 가져다 놓으면서도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가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아들에게는 그 상처가 진정한 성장의 걸음이 될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들의 곁을 지키며 그가 혼자 아픔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잠겨 있었고 어딘가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봐야겠어요. 지금. 순례 여사는 한밤중에 아들이 찾아오자 말없이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품에 안겨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례 여사는 그저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민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나 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돈으로 시험했다는 생각에 저 스스로도 너무 비참하고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민주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에 대한 회의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진심 테스트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죄책감까지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순례 여사는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한 것은 시험이 아니야. 그건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한 어미의 사랑이자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단다. 그녀는 민준이 어릴 적 시장 바닥에서 떨어진 낡은 지갑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비록 푼돈이었지만 주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던 기억. 그리고 민준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던 쭈글쭈글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그때 민준은 그 돈을 받고는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표정으로 제게 달려왔었습니다. 아들아, 그때 내가 받은 1,000원의 가치와 지금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가치는 다를 바가 없어.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란다. 내가 지금 아파하는 것은 내 마음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내 진심이고 그 진심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그녀였을 뿐이지. 순례 여사의 말은 민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보이는 재물보다 사람의 진심과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의 본연의 마음을 짚어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너의 그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이야. 그 마음을 알아봐줄 사람을 찾는 것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진심 주식이란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말고 내 안의 가치를 봐줄 사람을 찾아야 해. 그때가 되면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민주는 어머니의 말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자신이 품고 있었던 진심 테스트에 대한 의구심과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는 그가 아파했던 모든 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비로소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정신적인 가치, 화려한 성공이 아닌 진정한 관계.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후 민주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과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실감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수정과의 아픈 이별은 그에게 크나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막 깊은 절망의 터널 끝에서 희미하지만 확실한 빛을 발견한 참이었습니다. 진심 주식의 가치를 증명할 시간이 왔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 희망의 단서를 따라 그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지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어머니와 나눈 대화는 민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실감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너의 그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이야. 민주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수정과의 아픈 이별은 그에게 크나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람인지, 그리고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결코 헛되지 않은 아픔이었음을 깨닫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덥수룩했던 수염은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헬쑥했던 얼굴에는 비록 옅은 미소였지만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오랜만에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대표실로 향하는 발걸음부터 달랐습니다. 단순히 출근을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동안 소홀히 했던 업무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매출 증대나 시장 점유율 확장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회사 이름처럼 온 마음을 담아 서비스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진짜 자산은 기술이나 돈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하고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직원들은 민준 대표의 진심 어린 메시지에 감동했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활기 넘쳤고 아이디어는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이제 회사 경영을 넘어 자신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조깅을 시작했고 주말에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독서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주변과 소통하며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서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민준이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긴 것은 어머니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술래네 반찬 가게를 온마음 키친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마음 키친은 민준의 회사가 가진 IT 기술과 술래 여사의 반찬 만드는 노하우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술래 여사의 손맛이 담긴 건강한 반찬을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달하고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무료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랑 나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반찬 가게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평생 노고와 저의 기술이 합쳐진 진짜 진심 주식이 될 겁니다. 민주는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술래 여사의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꿈을,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못난 어미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을 만들었구나. 내 새끼 장하다. 술래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온마음 키친은 곧바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반찬은 물론 따뜻한 나눔 활동에 대한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회사 직원들도 온마음 키친의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회사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는 민준의 철학이 직원들에게도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민준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온마음 키친의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사회복지사 박선영 씨였습니다. 선영 씨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선영 씨에게서 수정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마음의 풍요를 발견했습니다. 선영 씨는 민준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민준이 겪었던 아픈 상처를 진심으로 위로했고 그의 새로운 시도와 열정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둘은 온마음 키친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과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대화하는 동안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선영 씨는 돈의 유무로 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채워주는 진정한 동반자로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를 만나고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들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선영 씨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민준 씨의 온 마음이 제게도 전해져서 저 또한 기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따뜻한 마음들이 세상에 더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민주는 선영 씨를 통해 진심 주식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관계에 대한 그의 상처는 점차 아물어갔고 그 자리에는 희망과 감사함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지혜와 그의 노력 그리고 진심을 알아봐준 새로운 인연. 이 모든 것들이 민준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사랑, 새로운 가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온마음 키친의 훈훈한 김치찌개 냄새가 시장 골목에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키친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박술래 여사의 오랜 손맛과 김민준 대표의 현대적인 경영 방식, 그리고 박선영 사회복지사의 섬세한 기획력이 만나 온마음 키친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지역 사회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점심 도시락을 매일 배달하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간식 제공, 그리고 한부모 가정을 위한 쿠킹 클래스까지. 온마음 키친은 물질적 나눔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삶 또한 놀랍도록 변화했습니다. 그는 이제 온마음 테크의 대표이자 온마음 키친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감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와의 관계도 점차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키친을 운영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서로의 가치관과 꿈을 공유했습니다. 선영 씨는 민준의 성공 이면에 숨겨진 외로움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고, 민준은 선영 씨의 진심 어린 봉사 정신과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진정성이 느껴지는 분이에요. 때론 순수해서 놀랄 때도 있지만 그게 민준 씨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민준의 사무실에서 온마음 키친의 내년 사업 계획을 논의하던 중 선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선영 씨의 솔직하고 따뜻한 시선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과거와 수정과의 아픈 기억,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했던 진심 테스트에 대해 선영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어쩌면 누군가를 시험하는 듯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단 한 사람을 찾고 싶었던 저의 어리석은 노력이었죠. 어머니의 지혜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큰 상처를 받고 좌절했을 겁니다. 선영 씨는 민준의 이야기를 말없이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친 민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난이나 동정 대신 깊은 이해와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이야기는 전혀 어리석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는 간절함에서 나온 용기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준 씨가 얼마나 귀한 깨달음을 얻었는지도 충분히 느껴지고요. 선영 씨의 이해와 포용은 민준의 깊은 상처를 완전히 아물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사랑과 행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민준은 술래 여사와 선영 씨 앞에서 조심스럽게 결혼 계획을 밝혔습니다. 술래 여사는 두 손을 꼭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디어 어머니의 진심 주식을 찾은 것 같아요. 민준의 말에 술래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진심 주식은 단순히 아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을 넘어 아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깨닫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온마음 키친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키친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공동체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온마음 테크의 첨단 기술은 온마음 키친의 효율성을 높였고, 키친의 따뜻한 나눔 활동은 온마음 테크의 기업 가치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시너지를 창출했습니다. 결혼 후 민준과 선영 씨는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채워주는 진정한 행복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술래 여사는 이제 매일 아침 반찬을 만들지 않아도
민준과 선영 씨가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들이 예전처럼 외로움의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고 온화한 미소로 선영 씨의 손을 잡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진심 주식의 가치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살 겁니다. 민주는 순례 여사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순례 여사는 그저 미소 지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물려준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와 사랑이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이 아들을 통해 세상에 더욱 넓게 퍼져나갈 것임을. 이 이야기는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지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물질적인 욕망이 아닌 마음의 풍요가 주는 진정한 행복. 그것이 바로 박순례 여사의 진심 주식이 이룬 가장 값진 성과였습니다.